자,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보시면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첫 번째 양봉 캔들. 자, 첫 번째 양봉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자, 돌파 매매죠. 자, 돌파 전략으로 가져갈 때 사실 이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뭡니까?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지 않은 채 주가만 돌파하면 아마 이런 경우들 많았을 거예요. 이런 경우들. 뭐 뉴스 나오면서 강하게 전고점 돌파를 해서 자, 돌파 매매로 접근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발생되고 그리고 다음날 급락하는 패턴. 그러니까 쌍고점이죠. 쌍고점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패턴을 아마 많이 또 만나봤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앞에 있는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않은 채 상승이 나오니까 금방 차익 실현 물량이죠. 예,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래량도 같이 살펴보면서 가야 돼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박스권 돌파는 양봉이 나왔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실렸죠. 자, 거래량이 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엄청난 급등 또 이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 체크할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언뜻 보면 전고점에서 발생했던 거래량 대비 좀 많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앞서 어떤 패턴이 나왔는지, 이미 매물을 소화한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 12월 19일 날이죠. 이때 제가 또 영상을 촬영을 했었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자 이때 전고점 돌파 시도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가 밀렸는데 근데 이때 제가 기관과 외인 자, 기관 외인 매입 단가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쌍바닥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요. 제가 봤던 이 캔들 있죠. 이 아마 6천억? 아마 6천억 정도 나왔을 텐데 맞네요. 6,200억. 자, 6,200억의 거래 대금이 발생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요 수급은 기관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기관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물량을 걷어가는 매집 캔들이다. 자, 매집 캔들이다. 그래서 쌍바닥을 잡으면 보다 수월하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자 보세요. 앞에서 6천억을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에서 나왔던 물량이 한 9천억 되죠. 자, 9,700억입니다. 거의 1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조가 되는 물량을 한 6천억 정도 걷어갔어요. 그죠? 6천억 정도 걷어갔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물량이 4천억. 그죠? 4천억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난 화요일장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4,200억이 나왔습니다. 4,200억. 그러면은 정확하게 떨어지죠. 정확하게. 자, 앞에 1조에 대한 매물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매물 소화를 했고 완벽하게 돌파를 해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승 추세죠. 자, 상승 추세에 올라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번 금요일장에서 바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한번 좀 밀렸다 갈 수가 있습니다. 밀렸다 갈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지난 화요일장에 미증시를 보신 분들 잠깐만요. 네, 미증시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살짝 불안한 행보를 보이긴 했습니다. 자,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면서 5일선이 이탈됐는데 자, 지난 화요일장에서 5일선 돌파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하락 마감을 보였죠. 하락 마감을. 자, 근데 이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이 뭐였냐면 테슬라였어요. 테슬라. 예, 테슬라에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 이례적인 판매 부진 전망이 공개가 되면서 4분기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상치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또 밀렸죠. 한 1. 몇 퍼센트? 그죠? 한번 볼까요? 잠깐만 볼게요. 보면은 보면은 1.1%. 근데 이게 신고가에서 밀리는 이 물량이라서 지금 좀 이 하락이 좀 가속돼 있죠. 하락이 좀 가속돼 있어서 현대 오토에버도 어쨌든 간에
자동차 관련주니까 이 여파는 장 초반에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현대차에게는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에 현대오토에버가 상승하는 이유가 뭐 로봇 관련해서도 있어요. 제조 물류 관련해서 물류 로봇, 물류 AI, 소프트웨어 이쪽에도 외신보다 많이 잡히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는 것도 맞는데 근데 저는 좀 크게 보고 있는 게 현대차에서 아예 방향을 자율주행 쪽으로 틀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정말 될까라는 의심. 왜냐면 골목길이 많고 산이 많고 산길이 많고 이렇게 이 데이터를 좀 집어넣기 자체가 어렵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부터는 사실 자율주행이 저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시행도 많이 하고 이게 실제로 일상화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물론 뭐 우리나라 시장은 작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만 결국 자율주행으로 간다라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오토에버도 많이 또 방문하고 있고 이런 좀 기대감을 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테슬라 자, 테슬라가 제가 봤을 때 이 판매 부진 이유는 좀 가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을 이번에 낮췄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고가의 차량은 맞잖아요. 하지만 현대는 어때요?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이제 아반떼라고 하잖아요. 아반떼.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들이 만약에 맥이 잡히게 되면은 현대차는 결국 테슬라를 또 뛰어넘을 수 있는 대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금요일장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고 변동성이 나오면 뭐예요? 이거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고 또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자, 이 타점에 대한 부분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먼저 지금 이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고 선도하고 있는 이 주포. 자, 주포 세력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인을 알아야 우리가 이들의 물량을 이용해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또 올라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거는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최근에 한번 수급 볼게요. 자, 이 거래량을 지우고 이렇게만 볼게요. 자, 밑에 있는 물량이 뭐냐면 기관들의 물량이에요. 기관들의 물량. 그죠? 자, 근데 기관들이 앞에서 이미 매집을 했죠. 여기서 너무 티나게 매집했어요. 진짜 대놓고. 자, 여기서 물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보유하다가 어때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죠. 강한 수급. 그리고 고가놀이 패턴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물량이 빠져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자, 안 나갔어요. 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 자, 검은색 선이 보이시죠? 검은색 선. 자, 검은색 선 보면은 물량이 요때 들어왔습니다. 요때 들어가고 유지가 됐죠. 이게 뭐냐면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물량 테스트. 자,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매물이 얼마 없네. 이게 됐죠. 이때 거래량이 얼마 없었으니까. 그리고 바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가놀이 패턴을 보이고 막 주가는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량 빠져나갔습니까? 네.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보유 수량이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의 물량을 이용해야 돼요. 만약에 자, 지금 미증시 테슬라 여파로 금요일장 하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나온다. 이 기관들의 물량을 이용해서 뭐야? 이 눌림 아래 꼬리 타점을 잡으면서 이 돌파에 대한 수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분봉상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분봉상에서는 지금 오르다가 이제 테슬라로 빠집니다. 내일. 자, 빠져요. 그럼 이렇게 밀릴 텐데 분봉상에서는 또다시 N자형 파동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일봉에선 돌파예요. 일봉에서는 돌파가 맞는데 근데 분봉상에선 뭐야? 분봉상에선 N자형 파동이 생기는 겁니다. N자형 파동. 그러면서 이 눌림을 잡는 거죠. 눌림. 그리고 일봉에서는 뭐 지난 화요일장처럼 아래꼬리를 매수 타점 잡아서 우리가 매매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거죠.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 알겠는데 이게 얼마냐잖아요. 그죠? 이게 매수 타점이 얼마냐. 자, 이 가격을 잡으려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 기준이란 게 필요합니다. 기준이란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대신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대신증권의 물량입니다. 자, 대신증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가 가장 많이 또 쓰죠? 기관들이 가장 많이 쓰죠. 자, 기관들이 많이 쓰는데
자, 여기서 너무 작정에 따라 저 느껴진 게 뭐냐면, 물론 그전에도 매집을 했습니다. 이때도 매집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월요일장이죠. 돌파가 나오기 전에 물량을 어떻게 했어요? 쓸어 담았어요. 그죠? 쓸어 담았어요. 여기서 갑자기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SK. 자, 얘네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전에 먼저 담긴 했는데 어때요? 앞에서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돌파가 나왔어요. 이때는 거래량도 없었고 뉴스도 없었는데 미리 담아갔다는 거예요. 미리 담아갔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제 제가 내일장에서 아침에 좀 조정이 나오고 막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들이 매수했던 그 가격들이잖아요. 이들이 매수했던 이 평단가를 위협하는, 자, 위협하는 어떤 구간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봐야 되는 게 이제 일봉이 아니라 분봉 차트를 좀 봐요. 분봉 차트. 제가 분봉 차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일봉을 보면, 자, 다시 볼게요. 자, 일봉을 보면 거래량이 여러분들,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아, 거래량 많이 나왔다. 끝이에요. 아, 거래량 많이 나왔네. 끝.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 아, 세력이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매수했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날 변동폭 보면 30%입니다. 30%. 근데 거래 대금이 9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에 샀는지를 보려면 분봉을 봐야, 아, 오전에 많이 샀구나. 오전에 많이 사고 오후에는 안 샀구나. 거래량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던 거야.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했죠. 검은색으로.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구간들을 미리 또 산출을 해놔야 됩니다. 그죠? 거래가 없던 거는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거래가 없던 거는 굳이 뭐 세력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분봉 차트를 통해서 이 세력들이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하는지 이런 매매 패턴들을 좀 보고 이들의 평단가 대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밀리는 N자형 파동. 분봉상의 N자형의 눌림목을 공략한다. 이게 바로 내일장의 대응 방법이고 매도. 자, 매도 진짜 중요합니다. 매도. 자, 매도는 사실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주식에서는 그 욕심과의 싸움이 가장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자 보세요. 이들 평단가 대비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겠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뭐야? 매도. 자, 뭐 분할 매도라도 매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매도에 대한 생각. 왜냐하면 자,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가 자,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거래량 고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패턴이 나올까요? 어떤 패턴?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멈췄기 때문에 이제 곧 물량이 또 매도로 막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일부라도 좀 덜어내자 이거죠. 매도하자. 네, 그리고 다시 눌림목 잡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만 현대오토웨버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 매도는 제가 봤을 때 4분기 실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은 어제 영상에서 또 제가 자세하게 달아놨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내일장의 변동성 대응이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마지막 매수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에 맞춰서 제가 이 매수 타점, 자, 매도 타점 제가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또 제 연락처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 잠깐만요.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좀만 또 확대할까? 너무 큰가?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네. 앞에 보이시는 연락처인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현대 오토에 보니까 오토. 자, 오토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오토라고. 예,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앞으로에 대한 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들 이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자,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야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좀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는데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 영상 끄면 진짜 후회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일부러 영상 초반에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만 좀 받아갔으면 해서 히든 종목 있죠.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뒤에다가 준비했습니다. 뒤에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만 또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보신 분들만. 그래서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인지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인지.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죠. 맨날 100점 맞는 친구. 또 맨날 빵점 맞는 친구가 있습니다. 빵점 맞는 친구. 근데 이 두 친구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친구는 이번 시험에서 90점이 나왔고요. 두 번째 친구는 이번 시험에서 30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두 친구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 저라면 이럴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불안할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자, 왜냐하면 원래 공부를 잘하던 친구였는데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뭔가 좀 불안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적이 올랐죠. 아직 뭐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만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대 심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대감. 어떤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심리. 근데 이러한 심리를 이 주식시장에 똑같이 대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 자, 실적 좋은 기업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잘 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뭐 나신 경우도 있겠지만 안 날 때도 많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적만 좋아서 그래요. 실적만 좋으면은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조금만 못해도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자, 안 좋았는데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턴어라운드. 자, 턴어라운드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감을 이용해야 되거든. 그래야 기대 수익률도 높거든요. 이번에 준비한 현대오토에버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요. 좋은 수익들 꼭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